네, 자, 네. 그 지난주에 아주 그냥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원장님. 복당이 제일 큰 이슈였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제 소감. 복당이 무슨 큰 이슈입니까? 제가 그렇게 정치적 비중이 큽니까? 아, 그럼요. 크죠. 아이, 그건 이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복당 얘기를 이렇게 싫어하실 줄 몰랐습니다, 제가. 네. 자, 이재명 대표가 뭐 결단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끝까지 반대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렸습니다. 근데 이제 뭘 핵심은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아침부터 혼나네. 이재명 출두를 끝까지 반대했겠죠. 네, 맞습니다. 자, 사실 이제 저도 좀 따로 좀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뭐 목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셨다. 왜냐하면 뭐 당연히 복당은 기정사실이었는데 뭐 여러저런 뭐 우려를 불식시킬 목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우려 중에 하나가 바로 분열의 씨앗이다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불편하시겠지만 이 얘기는 꼭 해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어서 복당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 단합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단합의 씨앗이 되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오늘 이슈니까 대통령께서 오늘 김경수 전 경남지사하고 그 다음에 MB 사면 복권을 뭐 단행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28일까지 정리하신다고 하는데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복권 없는 사면이란 말이에요. 5개월 남겨두고 이걸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저는 대통령께서 과거부터 박근혜, MB 등 모든 정치인 그리고 기업인들, 일반 국민들에게 폭넓게 사면을 해서 용서와 통합의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완전히 자기 편들의 잔치만 하고 끝나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대통령께서 결단해서 함께 형평에 맞는 그런 사면 복권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뭐 이번에 사면 복권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진짜 우리 편, 네 편이 너무 확실히 갈린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하죠. 네, 물론 사면 복권의 권한은 대통령께 있다고 하지만은 네, 대통령의 권한은 자기 편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여야 가릴 것 없이 대통령의 사면권이 인정돼야지 내 권한이니까 내 편만 하겠다. 이것은 아니죠. 네. 지난번에 김경수 지사가 자필 편지로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쓰고 그 부인이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한창 얘기가 됐었는데 대통령이 그걸 보고서 또 그냥 너는 그렇게 해라. 난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런 취지를 좀 보여서 솔직히 조금 의아스럽긴 했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저도 김경수 지사가 이제 가석방으로 다음 달에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렇죠. 5개월 그렇기 남았다고 그러던데. 때문에 5개월 남았는데 15년 남은 이명박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면 복권을 하고 네. 5개월 남은 김경수 지사는 잔영 감형? 이건 네.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130억 이상의 벌금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사면 복권, 5억에 불과한 추징금을 못 낸 한명숙 총리는 네. 제외? 네. 그럼 건강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정경심 교수도 반드시 해야죠. 네. 이러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면 복권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약 오늘 그 법무부 원안대로 결재를 하신다고 하면은 네. 국민 분열을 시키는 편가르게 하는 그런 사면 복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결국 복권 없는 사면이 된다면은 뭐 어떤 기사는 당대표도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당원 가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잘 모르시군요. 예. 지금 이제 우려하는 내지는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분열할 수 있다. 김 지사 이 복귀를 둘러싸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아니 왜 자꾸 민주당이 분열한다고 생각하세요? 아,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은 과거부터 옛날부터 네. 탄압에
단결해서 투쟁하는 DNA가 있습니다. 아, 민주당이? 예. 예, 오히려 더 단합해서 투쟁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직접 향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사법 리스크, 소위 말하는 이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 이런 얘기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이고 민생 투어를 하고 있으며 네. 원내의석 3분의 2에 가까운 여소야대 전국의 제1야당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상시부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검찰 운명에 맡길 수는 없다. 그렇기 네. 때문에 무슨 혐의가 있으면은 헌법정신대로 불구속 기소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는 그러한 검찰의 의혹만 있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실에 드러난 게 없잖아요. 네. 예. 그런데 왜 소환을 합니까? 그러면은 조금 탄압이 너무 심하다. 예. 특히 지난번 똑같은 대한민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소환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야당 정치 탄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뭐 검찰 쪽에서는 지난번에 불기소한 거는 경찰에서 송치를 안 한 것이고 검찰에서는 그 이후에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재기 수사를 지금 한 것이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대개의 사건들이 대한민국 검찰,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했던 것이 대통령이 바뀌니까 네. 다시 시작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특히 야당을 두고 여당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좀 전에 그러니까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야당 네. 탄압이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왜 맞습니다. 자기들 것은 하지 않습니까? 네. 좀 전에 뭐 저희가 뉴스픽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60명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지금 현재 90명이다. 그래서 도합 150명이 지금 여기에 매달려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사실은 좀 형평이 안 맞는 거고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아니 무슨 잘못이 있으면 1,500명이라도 조사하라고 그러세요. 네. 그렇지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28일 뭐 출두하라고 지금 소환했어요. 이게 사실 연말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거 좀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는. 그건 탄압이죠. 야당 탄압 아니에요? 네.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유죄의 입증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있으면 왜 꼭 현역 국회의원 제1야당 대표를 기소를 해서 사법부의 판단 받아봐라 이거죠. 네. 만약에 있다면은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도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도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다 부인하죠. 뭐 그리고 지금까지 대장동을 쫓아다니든지 느닷없이 성남 FC 나오니까 더 의혹스러워요. 이게 그 검찰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성남 FC에 후원하라는 후원 압력을 행사했고 결과적으로는 두산건설이 이에 응한 것이다. 이래서 제3자 뇌물 공여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증거가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런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노영희 변호사 아니에요. 네. 변호사가 저한테 제 저축은행 재판 우리 노영희 네. 변호사 해가지고 무죄 받아줬잖아요. 네. 법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물는 것보다는
노영희 변호사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사실 그때 우리 박지원 원장님이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무죄를 또 소명하시고 주장하시고 그랬었죠. 이제 그때도 되게 검찰이 너무 나를 박지원을 탄압한다 이런 얘기 사실 하셨었는데 이번에 이 대표에 대한 것도 좀 그런 맥락으로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네.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방한 보혜 저축은행에서 제가 3천만 원 받았다고 해가지고 네, 맞아요. 세상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아니라고 해도 국민들은 믿고 언론은 그렇게 쓰고 이게 환장할 일 아니에요. 그때 기사들도 사실은 다 막 유죄 심증이 있는 것처럼 막 쓰고 그랬었지만 그래서 좀 그러니까요. 억울했었죠. 예.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묻지 마시고 네. 변호사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도 좀 이해가 되게. 네. 사실 이게 제가 제3자. 아는 것은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의 대표인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네. 그 운명을 검찰의 손에 맡기는 게 아니라 유죄가 입증된다고 하면은 불구속 기소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자. 네. 저는 그래서 과거 국민의힘 전신인 국민의힘이죠. 그 여당의 국회의원 두 분에 대해서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 할 때 그 구속동의성이 왔을 때 저는 똑같은 생각으로 부결시켜줬어요. 네, 그때 그러셨어요. 맞아요. 예. 예. 아니 그게 예. 우리 송광호 건교위원장이나 염동열 강원도 의원입니다. 그분들한테도 저는 똑같이 했어요. 다른 당이지만 맞아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지금 노웅래 의원도 사실은 이제 지금 검찰 소환 그 체포영장이 지금 와 있는 상태이고 이재명 대표도 지금 검찰에서 소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는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원칙이 예. 적용돼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소환에 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나 그 법률지원단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저는 그러한 문제로 제1야당 대표가 지금 회기 중이고 네. 민생 투여 중인데 출두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두를 안 하는 게 맞겠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그런가요? 지금 대표에게 출두하지 말아라 내지는 대표들 그런 생각이신가요? 그런 생각도 있는 분들이 많고 네. 또 당당하게 나가서 조사를 받는 것이 좋다는 생각도 있지만은 네. 기분 가지고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안 나가셔야죠. 안 나가는 게 맞겠다. 왜 안 나가야 됩니까? 이게 지금 너무 야당 탄압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그렇죠. 너무 무죄이기 때문에? 지금 입증이 안 되잖아요. 예. 사실 성남 FC 사건은 좀 애매해요. 정치적 이득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과거에 없었던 것 같은데. 정치적 이득이라고 하면은 네.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모든 정치인이 다 잡혀가야 됩니다. 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지 누가 뭘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오늘 방송을 했다 하면 저도 잡혀가겠네요. 네. 우리도 같이 걸리는 거야. 뉴스토마토에서. 자, 그건 그렇고요.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무사가 2017년도에 대선 직전 야당 후보인 문재인 전 대통령 캠프 군인사 관련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했다.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제가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기무사 네. 문제가 민간 사찰 등 여러 가지 정치 사찰을 추궁했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러다가 일부는 입증이 돼가지고 군사재판에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도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기무사가 일탈된 행동이 있었다 하면은 척결돼야죠. 그러면은 기무사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야당 후보 캠프 동향 파악하고 이런 게 좀 상례적으로 있었던 일인가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상례적으로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 사건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아이고,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거 민간인 사찰로 또 생각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이 됐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사실 뭐 이제 그냥 일단락 됐다, 기소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검찰 조사 받으셨는데요. 그때 당시 어떠셨나요? 조사 분위기라든가? 뭐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12시간 반 받았지만은 아유, 그 세상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는 것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때 당시에 원래 기존의 입장을 조금 번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번복한 것은 번복으로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복은 아닌데. 아니, 노영희 변호사가 그 전에 그랬잖아요. 네. 검찰 조사 받을 때까지는 자기 얘기를 다 할 수 있지만은 네. 받고 나서는 얘기하지 마라. 네. 또 재판할 때도 절대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하지 피고인이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 놓고 지금 질문하면 돼요? 아니 왜 또 우리끼리 비밀 얘기를 여기서 하시고 네, 어쨌든 피의자로서 가장 좋은 거는 침묵이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어쨌든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전까지는 또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 갈 거다 말 거다 말이 나왔어요. 이게 검찰이 좀 정치적으로 좀 간을 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저는 간을 보았다가 아니라 네. 그 전까지는 그렇게 나왔지만은 또 일부 언론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사를 받으면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는가 안 가는가를 나타낼 것이다. 네.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네. 그럼 제가 조사를 받을 때 보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물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네. 했더니 오늘 아침 뭐 신문들도 가지 않는다 이런 보도가 있으니까 사실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네. 그런데 지금 서훈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 이미 구속도 돼 있고 검찰에서는 상당히 자신 있어 하는 분위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 검찰이야 모든 사건에 자신이 있었죠. 우리 저축은행 할 때 자신 없었어요. 그렇지만 무죄율이 무죄 됐잖아요. 높죠. 예, 사실은 예. 특수부 수사나 이런 쪽이 무죄가 좀 높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장님께서는 검찰 수사가 무리하고 이건 전 정권에 대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는 측면이 좀 있네요. 아니 제가 조사받은 입장으로서 피의자 네. 신분으로서 네. 아직 검찰 수사 결과가 정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는 입장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검찰의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근데 좀 말투나 목소리 들어보니까 자신감 있으신 목소리네요. 한번 해봐라. 괜찮다 나는 이런 얘기신가요? 저는 자신감 없는데요. 쫄아가지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사람이 당당히 해야죠. 네. 예. 자, 제가 요즘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행동을 해야지 네. 무릎 꿇고 눈 감고 죽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두 얘기를 발로 서서 눈 뜨고 죽어야지. 같은 맥락이라면 사실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본인이 그 당시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한치의 뭐 이것도 없다 이렇게 그냥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같은 맥락이라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네. 검찰도 사법부도 우리 모든 공직자들도 국민들도 네. 과거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모멸을 받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간섭을 받고 살았습니까? 그랬죠. 이것을 완전히 개혁한 저는 국정원을 개혁하러 갔지 삭제하러 안 갔습니다. 맞아요. 삭제하러 안 갔다. 근데 이번에 그 무슨 불령인가 뭐 규칙인가 이런 걸 바꿔가지고 대통령이 국정원을 이렇게 통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확인도 좀 해보고 정보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금 바뀌는 걸 보면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국정원의 이렇게 권한을 축소시켜 놓고 이랬던 것, 또 국내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다 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글쎄 윤석열 정부는 지금 현재 시행령으로 네. 모든 것을 바꿔보려고 하겠지만은 국정원 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돌아가면은 또 부담이 되죠. 네.
그 지난번에 국정원에 있던 뭐 기조실장인가요? 그분이 현 국정원장하고 조금 이게 뭐가 안 맞아가지고 사표도 내고 막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국정감사 하기 직전에. 그래서 감사원이 냈던 결과하고 또 좀 다르게 국정원에서 발표되고 그랬었어요. 서해월북 이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 국정원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현 정부하고 안 맞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국정원장 떠나온 게 이제 뭐 7, 8개월 되는데요. 예, 예. 제가 국정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아니 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실 아니, 거니까. 모른다고 해도 웃어요? 아이고 아니, 참. 저한테 재판 받을 때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윤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좀 한 달 정도 11월 3주차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로 여론조사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잘하고 있어서 좀 이럴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3대 개혁을 얘기할 때 특히 민주당에서 개혁의 고삐를 잡아라. 그렇기 때문에 노동, 교육, 연금 등 특위를 만들어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노총, 최저임금, 주 52시간 노동제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한 전파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가지고 강하게 나가니까 국민들이 순간적으로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됐든 집권 8개월 만에 3대 개혁 아젠다를 낸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건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정의당 등과 야당들이 국회에서 TF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셔야지. 네. 그래서 국민과 당사자들과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개혁안이 나와야지 지금 화물연대식으로 독선적 그런 개혁안이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이 네. 3대 개혁 문제를 던진 것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잘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다운 정책이 지금 처음 나왔고 3대 개혁안을 원래 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혼자 독선적인 그러한 지금 화물연대만 보더라도 네. 야당에서도 또 노조에서도 다 정부안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데도 뭐 윤석열 대통령은 강경하지 않습니까? 네. 고개 숙이가 들어오니까 발로 밟아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의 아젠다는 좋다. 대통령께서 하셔야 된다. 네. 그렇지만은 전문가, 당사자,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이나 정의당, 야당들은 대안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고개 숙이고 들어오니까 밟아버린다. 이 문구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네요. 자, 잠깐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거를 놓칠 뻔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요즘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과 발맞추어 횡보가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광폭 횡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과학자와의 대화에서 지금 화면 보는 것처럼 2022년도에 선정된 대통령 과학 장학생에게 직접 메달을 수여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이 저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메달을 대통령 부인의 명의로 나가는 메달도 아닌데 저런 행동하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과 함께 네.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방하다? 예, 그렇죠. 아니 근데 메달을 직접 주는 주체가 대통령 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부인을 우리가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글쎄요. 나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배우자이기 때문에 무방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근데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지난 정부 때는 뭐만 해도 막 욕얻어 맞고 그랬던 것 같은데 조금 관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관대한 게 아니라 그때 욕한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아, 그럼 할 수 있다? 예. 대통령 부인으로서? 그렇죠.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수정 원장님하고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